이 개념을 알려면요. 예. 일단 이게 비준이 뭔지가 중요한데요. 네. 비준이. 제가 이제 그 기획재정부 국제통상국의 고문 변호사거든요. 그럼 이게 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게 FTA라든지 네. 외국하고 이게 조약을 체결할 때 네. 대통령이 직접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네. 보통 이게 그 특명 정권 대사나 그렇죠. 아니면 이게 외교부 장관이나 예. 이번에 군사합의체는 국방부 장관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게 그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바로 효력이 안 생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그 비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대통령이 어떤 게 특명 정권 대사나 또 이게 장관들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네. 이게 바로 비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비준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건 필요 없죠. 예, 자기가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최종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기지. 이번에 군사합의서도 국방부 장관들이 두 사람이 그 앞에서 하고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 뒤에 서 있더라고요. 예. 앞만 쳐다봐도 안 되고 서명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했으니까 비준을 또 거쳐야 되네. 대통령이 최종 조약 체결권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비준인데, 네. 그럼 이게 동의권은 뭐냐?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외국하고 조약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이게 그 국가 안전보장이나 또 이게 재정적 부담이 나오는 중요한 조약도 있고,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사소한 협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이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네. 또 이게 국민한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런 이게 중요한 조약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이 말 이게 사전에 네. 바로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라. 네. 왜냐하면 이게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법을 만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산도 국회에서 정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여러 조약 중에 아주 중요한 조약들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 네. 이게 지금 비준 동의권이거든요. 국회의 권한. 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은 이게 비준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국회는 비준 동의권이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네. 현 상황부터 보면 크게 그 4월 27일 날 바로 이게 그 문통하고 김정의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선언 하나 했죠. 네. 이게 판문점 선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가 이번에 북한 가가지고 평양 가서 좀 이게 또 선언 하나 했잖아요. 네. 이게 평양 선언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게 군사 합의서예요. 네. 그럼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상태가 네. 지금 이게 판문점 선언은요. 네. 정부도 야 이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따라서 이게 국회에 보고 동의해달라. 네. 이렇게 국회로 보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 국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네. 야 이게 무슨 동의를 왜 주느냐. 네. 왜냐하면 이게 비용 추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도저히 이게 돈이 몇 조가 들지 네. 몇십 조가 들지 뭔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비준 동의를 하는데 네. 따라서 이게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제 며칠 전에 통과된 거는요. 네. 바로 이게 그 평양 선언하고 네. 그다음에 군사 합의서만 네. 이거는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네. 이건 이게 사소한 조약이기 때문에 네. 국가 안전보장이나 네. 또 이게 재정부랑 관계없다. 네. 그래서 이게 셀프로 국무회의 심의해가지고 두 개를 비준해버린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개를 다 보지만은 오히려 국회에 보내놓은 판문점 선언이 제일 돈이 안 들어가고 추상적인 그런 좋은 이야기 해놓고 네. 평양 선언이나 군사 합의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휴전협정 이후에 1953년 이후에 최고로 이게 우리나라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평양 공동선언도 여기 뭐 철도, 도로 연결부터 온갖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잠을 못 잘 지경이고 많은 군 출신 중에서도 주요한 작전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신원식 장군이든지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고 또 더구나 성우회에서도 이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국회 동의가 없이도 하고 별 특별한 문제가 내용이 없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를 보내놓고 이게 형평이 우선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딱 이게 법적으로만 보면요. 네. 바로 이게 그 현 정권이 하는 정반대로 딱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예를 들어 이게 그 판문점 선언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그냥 정치적인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 선언. 예. 왜냐하면 이게 연내 예. 종전선언 추진한다. 네. 그럼 이게 연내 선언, 종전선언이 지금 물 건너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약 위반이냐 말이에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또 이게 연내 비핵화를 한다. 네. 그럼 이게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이게 조약 위반이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판문점 선언은 내용도 없고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아예 비준이나 동의 대상도 안 되는 걸 네. 이걸 이렇게 국회에서 비준해달라고 네. 보내놓은 거 첫째 잘못됐고요. 네. 그 다음에 셀프 비준한 거 2개 있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이게 국회 동의를 받아서 네. 비준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현 정권의 논리는 네. 바로 이게 착공식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착공식 하는데 돈이 뭐 몇 푼 드냐? 착공식 하는데 돈 뭐 1,000만 원이면 안 되냐? 네. 이래가지고 이게 돈이 안 드는 걸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근데 도로를 착공한다는 말은 여기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면 네. 그러면 이게 국민한테 몇 조가 들지 몇십 조가 들지 몇백 조가 들지 네. 정말 이게 중대한 재정상의 부담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군사합의서도 보면 예를 들어 이게 NLL을 무력화시킨다. 네. 이거는 이게 정말 어떤 중대한 군사 안전 보장상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 당연히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비준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게 네. 셀프로 비준해버린 거는 네. 완전히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양 공동선언입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건 뭐 금년 내에 동해선,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자연 생태계 보호와 복원, 또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한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뭐 말라리아라든지 산림에 대한 거는 솔리 폭발이든지 또 뭐 양로장이든지 저도 이거 경기도지사 할 때 해봤는데 이 자체가 돈이 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더구나 도로, 철도는 이거는 뭐 수십조가 들어갑니다. 아마 북한이 땅이 우리보다 넓기 때문에 또 철도가 거의 못 쓰는 상태고 도로가 거의 못 씁니다. 저도 가봤는데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나가는 철도 도로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절대 땅이 더 넓고 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데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자기 혼자 앉아가 셀프 비준해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돈이 안 들어가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보내놓고 이게 무슨 자기가 하는 게 왼팔 오른팔 하는 게 다 벌써 모순이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모순입니다. 제가 이게 비용 중에 놀랄 게 예. 이번에 이게 남북 연락사무소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그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예. 근데 공사하는데 처음에 이게 심의해준 돈이 8,6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실제 들은 돈이 98억 100억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100배가 넘는 돈을 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왜 돈이 많이 들었냐? 네. 이랬더니 남측의 근로자를 북한에 데려가려면 네. 인건비가 비싸다.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 북한에 도로 놔주고 네. 철도 놔주면 네. 그럼 이게 남측 근로자 가면 또 이게 예상보다 100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이게 아마 나라에서 1조 든다 하면 저는 100조 든다 보고요. 네. 나라에서 이게 10조 든다 하면 1000조 든다 봐야 돼요. 네. 이번에 이거 하는 짓을 보면 네. 따라서 이게 이런 정말 이게 국민의 어떤 재정적인 국가의 부담을 주는 이걸 어떻게 이게 국회 동의도 안 거치고 우리가 이게 가장 의회 원칙이라는 게 옛날에도 이게 세금이라든지 이게 재정은 무조건 의회 국민의 대표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게 대헌장 이후에 영국에서 이게 확립된 전통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천문학적 금액을 셀프 비준한 거는요. 결론적으로 이게 저는 동의를 안 받으면 이게 무효다.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저는 이 비준의 효력은 전혀 없고요. 바로 이게 정권이 바뀌면 네. 근데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이런 게 비준이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도요. 우리 여기 예를 들면은 저 동탄에서부터 파주까지의 수도권 광역 지하 고속철도 GTX죠. 네. 이 철도 하나를 놓는데도 10년 이상 검토를 합니다. 이 철도 하나 놓으려면은 국회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물론이고요. 하나하나 전부 거기에 지질조사부터 해서 도면부터 해서 하고 또 각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또 파주시 전부 각 시군, 광역자치단체, 서울, 경기, 인천 또 그다음에 중앙정부 안에서도 기재부와 또 국토부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는데 이건 어떻게
김정은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국회 절차도 한 번 안 거치고 그냥 앉아가지고 다 사인해서 혼자 셀프 비준해버리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그냥 무슨 선심 쓰듯이 국민 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예산 심의도 해보고 법률도 만들어보고 비준 동의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무효고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위헌이냐, 그럼 국회가 동의권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위헌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이 부분은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위헌으로 보고요. 위헌이다. 예를 들어 이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예. 이분이 이게 설명했는데 예.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게 그 한자성어로 보면 경강부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당치도 않은 억지 논리를 가지고 예. 자기의 모순에 빠지는 예. 이 김의겸이가 뭐라 했냐면요. 예. 북한은 북한에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헌법 60조 있잖아요.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는 뭐 이게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데 동의를 받으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헌법에 아예 적용 안 된다. 이런 얘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일단 이게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현 정권이 인정하느냐. 그럼 이게 국가도 아니면 왜 정상회담이라 하고 왜 교양 방문부터 모든 게 저는 이게 일단 이게 그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반국가 단체 참칭 단체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게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까 헌법에 적용 안 되면 판문점 선언은 왜 이게 헌법에서 비준해달라고 그렇죠. 국회에 왜 보냈냐 말이에요.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판문점 선언이 제일 상위 법이고 그다음에 평양선언, 그다음에 군사합의서잖아요. 근데 가장 상위 법은 또 이게 비준 동의해달라고 국회에 보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선우도 그럼 그게 통과 안 됐으면 하위법도 통과되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상위법이 비준 동의도 못 받았는데 국회에서 하위법을 이렇게 셀프 비준하는 거 이것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김의겸 이분이 언론이다 보니까 법을 이게 모르는 거고요. 우리 이게 헌법 정신은 또 이게 반드시 국가가 아니더라도 헌법은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국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뭐 유엔이나 준국가 조직도 있고 또 이게 국제 단체도 있잖아요. 이런 게 모든 중국가 단체하고 중국가하고도 조약하면 헌법에 이게 60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북한이 뭐 완벽한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게 중대한 조항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당연히 이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것도 안 받고 뒤에 거 하는 거는 선우가 뒤바뀐 아주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의 지금 정신이 제가 볼 때는 나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무슨 정신이냐? 우리 민족끼리 한미동맹보다는 민족 공조가 더 급하다. 김정은이가 우리 친구다. 우리 민족이다. 트럼프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양키 고음이다. 이거 지금 나라 망치는 짓 아니냐 이죠. 그리고 야당은요. 박근혜, 이명박은 전부 적폐를 해서 다 감옥에 가다 놓고 국정원장도 4명이나 감옥에 가다 놓고 장군들도 다 감옥에 보내고 지금 대법원장도 감옥에 보내려고 난리인데 김정은이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좋아요. 서울시청에 그 벽에 붙여놓은 거 보면은 그냥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하고 웃고 있는 장면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니 그러면 김정은이하고는 그렇게 협력하면서 박근혜, 이명박이는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느냐 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군사합의서라는 게 이게 또 보면요. 저는 완전히 졸도하겠더라고요. 저도 경기도지사를 제가 하면서 이 전방의 군부대라든지 백령도, 연평도 포격 현장이든지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목함 지뢰 사건 제가 다 현장에 가보고 지금 우리 장병들이 잠을 안 자고 나라를 지키고 있고 철조망을 지키고 더 서해 고도 저 백령도까지 가려면 인천에서만 벌써 서너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 쾌속점 타고도 그렇게 걸리는데 그 먼 고도에서 이 나라를 지킨다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군인들이 있는데 이거 다 내줘 버렸어요. 지금 NLL 다 내주고 DMZ 다 내주고 하늘에 지금 비행금지도 다 시켜가지고 지금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는지 안 쏘는지 감시도 못하게 해놓고 모든 우리
대응 능력을 다 합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반역행위 아니냐.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걸 여적죄가 있더만요. 여적죄. 예,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여적죄. 예. 아마 이 적과 힘을 합쳐가지고 예. 뭐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게 이게 여적죄인지 뭐 제가 여적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군사 합의서는 단순하게 이게 안보를 해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여적죄로 처벌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여적죄로 고발을 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적죄 부분은 이 군사합의서 같은 게 고발한 사람들 보고 좀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보다 뭐 당장 끌어내려버리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적죄가 뭐냐면요. 뭡니까? 이게 그 사법고시 객관식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예. 법 조문 중에 예. 유일하게 절대적 법정형. 이 말은 이게 보통 이게 사람을 죽이면요. 절대적 법정형. 예,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사형, 예. 무기징역, 예. 또 이게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여적죄는요. 예. 법에 사형에 처한다. 무조건 사형이네. 예, 절대적 법정형. 죄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에 잘 노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음 중 절대적 법정형 범죄가 뭐냐면 여적죄인 게 답이. 절대적 법정형이 아니라 절대적 사형이네. 그렇죠. 법이 정해놓은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적죄가 뭐냐? 예. 이게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대통령의 형사소추 특권에 보면 네. 내란죄하고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특권이 있잖아요. 네. 이 말은 이게 대통령도요. 네. 내란죄하고 네. 외환죄를 범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현직도. 네. 그럼 이게 국가의 어떤 존립과 안전을 내부적으로 침해하는 놈을 내란죄라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외부로부터 침해하는 걸 외환죄라 그래요. 네. 외환. 네. 그럼 이게 넓게 외환죄 속에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바로 이게 간첩죄, 아. 또 이게 전쟁을 개시하도록 외환 유치죄, 아.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예를 들게 임진왜란을 하는데 일본 놈 편에 붙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적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국에 빌붙어서 우리한테 이게 적대행위를 하는 게 네. 이게 여적죄예요. 네. 자, 그럼 저는 이게 여적죄가 될 수 있는가? 여전히 있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하고 우리는 지금 이게 평화체제 종전 안 됐죠. 네. 그럼 이게 법상으로는 전쟁 중인 겁니다. 휴전주의. 그렇죠. 정전. 네. 정전 체제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북한은 판례가요. 네. 북한은 이게 전쟁 중인 적국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좀 이게 오래된 판례지만 네. 판례가. 그럼 이게 북한하고 빌붙으면 일단 이게 여적죄 요건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이 군사합의서가 이게 북한에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느냐. 이게 이제 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NLL부터 또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DMZ도 무력화하고 네. 또 이게 정찰을 못해서 감시를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네. 이건 이게 충분히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은 이롭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리만 보면 네. 여적죄가 저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네. 물론 이게 단정적으로 제가 100%는 말 못하지만 100%는 판사가 그러니까 하는 거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이게 북한이 적국이 맞고 네. 그다음에 이 합의가 북한한테 이롭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안보의 자해행위 나쁘고 네. 이렇다면 이게 일견 여적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래 네.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여적죄 이상으로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다. 예를 들면은 중립지역이 있습니다. 한강 하구에서부터 저 임진강 하구까지가 중립지역입니다. 우리가 김포 애기봉이나 문수산에 올라가서도 보이고요. 통일전망대에서도 다 보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북한에 바로 간첩 침투하는 관산포, 간첩 침투구 지점이 있습니다. 뾰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북한이 간첩 침투하는 데인데 바로 서해안에 밀물이 될 때는 구미대상 바닷물이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 물이 밀고 올라와서 김포 고향을 넘어서서 마포 저 옛날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거의 여주까지도 이 짠물이 올라갑니다. 이 짠물은 어떻게 하냐면 제 보면은 바닷물이 올라오는지 염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제 보면 올라오는데 적어도 지금 아무리 막아놔도 잠실 수중부 막아놔 데까지 짠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해류의 역류를 타고 밀물때 그걸 타고 간첩이 빨대만에 물고 있으면 마포, 이 영등포
뭐 여의도 다 여기까지 간첩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사살된 지점에 이 표시도 해놨어요. 그래 놨는데 이 중립지역 전체를 다 내줘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이 공동. 지금까지는 중립지역에 대해서는 유엔 사령부의 허가 없이는 거기 누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과거에 소가 떠내려와도 거기는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가서 소를 건져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누구도 못 들어간, 이걸 이번에 다 내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국방 안보가 완전히 바다와 강과 NLL 땅과 하늘이 다 내줘 버렸는데 우리 53년 이후의 역사상 이런 적이 어디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안보상의 대허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정원은 또 원장을 4명이나 구속시켜서 완전히 일이 안 되도록 해놓고 국정원 관련 직원도 지금 100명 이상 구속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국군 보안사령부도 기무사령부도 다 없애고 해편해버리고 휴가 가서 해편해버리고 경찰도 지금 나 잡아가라고 메가더 동상 불 지르고 아만 찾아가도 그 범인이 잡아가라 그래도 안 잡아가고 다 풀어주고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 이게 여적죄가 아니라 저는 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앞으로 많이 하시고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적죄보다 높은 죄는 없어요.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일 높은 죄고 저는 이게 가장 그 현 정권이 말하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자기들에게 미국하고 북한이 막 전쟁 위기 상황에 일발 전쟁 나기 직전에 뭔가 이게 회담해가지고 전쟁을 막았다. 평화다. 네. 이런 식으로 선전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그 평화라는 거는요. 항상 종이 위에 선언으로 안 됩니다. 종이 위에 뭐 우리 불가침 협정 맺은 게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불가침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전쟁이 발생한 게 더 많아요. 따라서 이게 평화라는 거는 어떻게 강력한 군대, 뭔가 이게 강력한 무기, 이게 평화를 지켜주는 거지. 뭔가 이게 껴안고 회담하고 종이 위에 뭐 평화 체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항상 병에 복무기한 줄여가지고 군대도 축소하고 또 이 무기 하나 도입하려 해도 다 이게 북한 눈치 봐서 무기도 이게 도입 못해요. 그러게 아까 좀 전에 하비스처럼 전부 이게 안보 다 뒤로 물려서 후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평화가 되느냐. 항상 이게 평화는 말이나 종이 협정이 아니고 강력한 저는 이게 무기나 또 이게 인전 항상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있어야지 평화가 오는 건데 현 정권이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우리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손자들 그 참 어린 애들이 앞으로 김정은 밑에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데 김정은 핵 가진 김정은 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전부 다 쩔쩔매고 눈물 흘리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주고 지금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이거 그냥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안 하면 되는데 또 그걸 셀프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다 해치웁니다. 이거 지금 나라에 민주주의도 없고 상권분립도 없고 전부 김정은하고만 둘만 짝짝꿍을 하지 야당도 없고 전직 대통령도 없고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조차도 기념식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입니다. 정말 걱정이 많은데 특히 법조도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법조에 대해서도 좀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다 잡아넣겠다는데 법조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루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선의를 자기에게 확신한다.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잖아요. 저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보통 6.25 때 후퇴하면서 지금 평양 가서 국군이 진격하고 있다. 이게 거짓말로 보통 우스갯소리 듣기는데 저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것도 정말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라 보이고요. 그래서 항상 현 정권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관심법 정권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마음을 어떻게 문 대통령이 어떻게 잘합니까? 도대체 마음을 뭘 보길래 김정은이가 예의 바르고 착실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훌륭한 지도자고 또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말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고 또 박 대통령이나 재판할 때 보면 관심법으로 이게 다 최순실이라고 다 했을 거죠. 이런 식으로 선입관이 가듯이 정말 이게 큰 문제고요. 나중에 법조 부분은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한 번 더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의 바르지 말라고 이제부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의 바른 김정은이 자기
큰형 저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가서 독살하고 A 발은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총으로 쏴서 형체도 알 수 없도록 죽이는 이런 천하의 최고의 악질이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앞으로 예의 바른 사람 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 굉장히 복잡한 무슨 헌법, 국회법, 무슨 비준, 동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부터 여적죄 여러 가지 분명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